오늘은 항등원의 유일성 증명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항등원이 뭔지랑 유일성 증명은 뭐야?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항등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계산이든지 간에 그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있지만 우리가 사칙 연산이죠. 요거는 네 개 연산 계산의 네 가지 규칙, 사칙 연산. 4개의 연산 규칙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계산이건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계산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산이 오든지 간에 항등원이라는 거에 의미는 변함은 없어요.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자, 항등원이 뭐냐 하면 더하기에서는 1 들어가서 1 나오게 만드는 상대방 0 같은 게 그때 더하기에서는 0이 항등원이 돼요. 이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 말 참 어렵게 하죠? 네. 덧셈할 때 0이 항등원이야. 그 뜻이에요. 곱셈할 땐 좀 다르죠? 1은 1이 되고 2는 2가 되고 3은 3이 되게 하는 사람. 곱셈할 땐 누구죠? 1이죠. 그죠? 그래서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대충 느낌 눈치챘어요? 이렇게 해서 항등원이라는 걸 각 계산에 대해서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매번 좀 달라지지만 아무튼 같은 성질을 가진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라고 많이 불러요. 1 더하기 2는 1이 되게 하는 그 2, 1 곱하기 2는 1이 되게 하는 그 2, 2 곱하기 2도 2가 되게 하는 그 2. 그러니까 2가 0이고 여기선 1이지만 아무튼 그게 항등원이라는 사람이야 해서 역할과 그들의 뭐랄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일반성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수학에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빠져드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 이제 앞으로 내가 쓸 계산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대표로 스타라고 좀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등원이 있긴 있는 건 알겠어. 1이 되고 2가 2가 되고 3이 3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자 이제 보자. 걔가 유일하냐? 즉 어떤 항등원이 세상에 존재해서 1은 1이 되게 하고 2는 2가 되게 하고 3은 인데 가끔 이렇게 쌤이 이렇게 손이랑 입이 따로 놀 때가 있긴 있어요. 자, 혹시 영상 들으시면서 너무 이렇게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쌤이 생각하고 막 말하다 보면 이렇게 손이 따로 놀 때가 있는데, 자, 근데 맥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맥락은 잘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을까? 똑같은 계산에서 뭐 덧셈에서 0 말고 딴 애가 또 1이 되게 만들진 않아? 2가 2가 되게 하는 애가 0 말고 딴 애가 또 있지 않아? 뭐 그런 거죠. 유일해? 너 딱 하나밖에 없어 0? 이런 거죠. 선생님 1도 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 안에서는 1 말고 딴 게 또 있냐 이거죠. 다른 계산으로 바꾸지 마시고 유일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다는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공유를 하려 합니다. 재밌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가정을 하나 합시다. 유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2가 항등원이라고 믿었는데 걔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또 있어 라고 생각을 할게요. 두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보죠. 유일하지 않다. 그러면 방금 전에 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한 번 더 해주면 1은 1, 2는 2, 3은 3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죠. 아까 2와는 다른 또 다른 존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뭐 생각은 자유니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좋아. 2와 2 대쉬는 서로 다른 하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항등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게요. 유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해볼까? 2랑 2대씨가 있어가지고 2대씨가 항등원이니까 2가 들어가면 2를 만나면 2가 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항등원은 들어가는 사람이 그대로 답으로 나오게 만드니까 쌤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듣기가 편합니다. 그럼 이 항동원이라는 사람은요, 자리를 바꿔도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항동원은 그래야만 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항동원이라는 존재가 가진 역할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다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본 역할이니까 항동원이.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도 이는 이가 나오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방금 쌤은 이대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얘기를 전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이도 항동원이라면서요. 그죠? 또 다른 항동원. 그럼 이대씨가 걔를 만나면 이대씨가 나와야 되죠. 또 이가 자리를 옮겼더라도 이대씨가 돼야 되는 거죠. 예, 항동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씨가. 그래서 그래 뭐 다들 괜찮은 생각이구나 라고 보고 있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이대씨랑 이대씨는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그럼 거기서 나온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계산이면 답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니 또 그렇구나. 뭐야, 그럼 지금 그래서 이는 이대씨다가 된 거야? 자, 1번 가정. 둘은 다르다 그랬는데 2번 항등원의 뜻에 따라 생각을 다 하고 보니 결과적으로 둘은 같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이대씨는 같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르다 그랬는데 또 같다 그러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과정은 정말 좋은 과정입니다. 이거 틀린 거 전혀 없어요. 자, 우리가 개념, 정의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여기에서. 틀린 거 전혀 없어요. 그럼 중간 과정에 문제가 없어. 그럼 그때 나온 결론이 앞에서 했던 생각과 가정과 맞질 않네. 그럼 누구 탓이야? 과정 탓은 아니죠. 가정 탓이죠. 이렇게 생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좋은 과정을 겪고 나니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까는 다르다며 그런데 지금은 또 똑같대. 예.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요것은 모순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누구 탓을 하느냐? 가정 탓을 합니다. 유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루트 2는 유리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루트 2가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증명하는 거 혹시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똑같은 증명 방식이에요. 이제 규律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못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순이 나온다를 보여줘서 이 얘기는 진짜 잘못된 게 맞구나. 그러니까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결론 나온 건 유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니까 이걸 버리고 뭐하다? 유일하다. 즉 하나밖에 없다. 두 개는 아니야. 그래서 항등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고의 방식이죠. 뭔가 좀 이렇게 철학적이지 않나요? 그죠? 예, 수학이 철학이에요. 수학은 철학에서 나온 분교? 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수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계산도 잘 못할 때도 많고, 쌤은 네, 수학이 참 어렵긴 하지만 항상 이런 사고의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오랫동안 수학을 잘 즐기고 또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면 배울수록 참 재미있는 공부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항등원의 유일성 증명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키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 우리가 뭐 수상하, 수원, 수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군이란 얘기는 아마 아는 사람은 좀 드물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이라는 수학의 한 분야에서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 키워드로 구글이나 유튜브를 검색해서 들어보는 것도 좀 더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